안녕하세요. 맞춤법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박선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맞춤법이 신경 쓰이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글,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글을 쓸 때 가장 맞춤법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같은 거요. 보고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나 잘못 쓰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춤법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글을 쓸 때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보고서 형식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주 간단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서 각각 2개 중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올해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올해의 생산량, 성장률입니다. 뭔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조금씩 헷갈리시죠? 그럼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줄입니다. 지금부터 올해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올해애가 아니라 올해의가 적절합니다. 애와 의는 정말 많이 헷갈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인데요. 애와 의는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발음도 다른 것 같은데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시나요? 어떻게 읽는 게 표준 발음에 맞을까요? 1번 민주주의의 의의 2번 민주주의의 의의 3번 민주주의의 의의 4번 민주주의의 의의 정답은요, 모두 맞습니다. 어떻게 발음해도 표준 발음이에요. 신기하죠? 의의 발음은 참 오묘한데요. 우선 의를 볼게요. 이때 의는 의라고 해도 의이라고 해도 표준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맨 앞에 나오지 않는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 이 모두 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의를 봐볼게요.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의는 조사인데요. 앞에 말인 민주주의가 뒤에 말인 의를 꾸며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때 조사의는 애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라고 발음해도 민주주의의 의라고 발음해도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의와 애가 참 헷갈려요. 발음을 항상 민주주의의 라고 의를 정확하게 발음하면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의 라고 썼을 텐데 민주주의의 라고도 발음하기 때문에 쓸 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의가 들어가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집, 나의 그녀 모두 나의 집, 나의 그녀라고 애로 발음할 수 있지만 글로 쓸 때는 의를 쓰는 게 맞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금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제한하면서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집은 집인데 나의 집, 그녀는 그녀인데 나의 그녀 이렇게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뒤에 오는 말의 성격입니다. 조사의의 뒤에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와요. 이 말이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고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말,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나의 집 할 때 집이나 사과, 토끼, 엄마 같은 것들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녀 할 때의 그녀나 그, 이것, 저것, 그것 같은 게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이 바로 수사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조사의는 주로 앞의 말이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줄 때 쓴다. 애로도 발음할 수 있지만 쓸 때는 의로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애는 언제 쓰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애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말인데요.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줄 때 씁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문장에서 서술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로서 가다, 오다와 같은 것들이고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좋다, 없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다, 집에 오다, 몸에 좋다, 여기에 없다처럼 주로 앞말이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는 애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집의 가다, 집의 오다, 몸의 좋다, 여기의 없다 라고는 안 쓰는 거죠. 네, 오늘의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자면 올해의 상황에는 애가 맞을까요? 의가 맞을까요? 의 뒤에 있는 상황은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말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사용하는 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잘 이해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거울 속의 나, 거울 속에 있는 나. 각각 둘 중에 어떤 말이 좀 더 적절할까요? 정답은 거울 속의 나, 거울 속에 있는 나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자면 거울 속이라는 말이 나라는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의가 적절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나가 아니라 있는, 즉 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올게요. 다음 문장입니다. 생산양, 생산량 둘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생산량입니다. 양과 량, 원래 한자는 같지만 때에 따라 다르게 쓰는데요.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알고 보면 쉬워요. 앞에 어떤 말이 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씁니다. 양과 량의 차이를 알려면 우리나라의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의 단어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뉩니다. 고유어는 원래부터 우리나라 말에 있던 말인데요. 순 우리말이라고도 하죠. 하늘, 별, 땅 이런 것들이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는 한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국가, 학교, 학생 이런 것들이 한자어예요. 마지막으로 바나나, 토마토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게 된 단어를 외래어라고 합니다. 량은 앞에 한자어가 오면 량을 그대로 써요. 하지만 앞에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나 외래어가 오면 양으로 바뀌어요. 이 보고서에 있던 단어인 생산은 한자어인데요. 앞말이 한자어이므로 생산양이 아니라 생산량이 맞는 거죠. 이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이 있으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요. 양, 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자어인 량은 앞에 같은 한자어가 오면 성질이 비슷하니까 편안함을 느껴서 량이라는 본 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종류인 고유어나 외래어가 오면 불편해서 양으로 바뀐다고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각각 무엇이 맞을까요? 서비스량, 그룹량, 작업량. 정답은 서비스량, 그룹량, 작업량입니다. 서비스는 원래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어가 아니라
외국에서 온 외래어죠. 그래서 서비스 양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구름은요, 원래 우리나라 말, 즉 고유어죠. 이것도 양을 써서 구름, 양이라고 씁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은요. 작업은 한자어이므로 량을 그대로 써서 작업, 량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성장률, 성장률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성장률입니다. 율과 률 역시 양과 량처럼 원래 한자는 같지만 앞에 어떤 말이 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 앞에 받침이 있으면 류를 쓰고요. 받침이 없으면 유를 씁니다. 단, 니은 받침인 경우에는 율을 써요. 그러니까 율, 률 앞에 말에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율, 그리고 니은을 제외한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류를 씁니다. 이 보고서에 있던 성장률을 다시 보면 앞에 이응 받침이 있죠. 그래서 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어떤 것이 맞을까요? 취업률, 출산율, 진도율. 정답은 취업률, 출산율, 진도율입니다. 이 취업은 비읍이라는 받침으로 끝났네요. 받침이 있으므로 률, 취업률이 맞습니다. 출산은요, 산에 받침이 있긴 하지만 니은 받침이죠. 따라서 출산율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도율인데요. 진도는 받침이 없이 끝나죠. 그러니까 율을 써서 진도율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요. 확률, 비율, 백분율을 기억하세요. 확률은 앞에 받침이 있는 말, 비율은 앞에 받침이 없는 말, 그리고 백분율은 앞에 니은 받침이 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율과 률이 헷갈릴 때마다 확률, 비율, 백분율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은 보고서 글을 통해서 맞춤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